안녕하세요. 노후의 미소입니다. 오늘은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는 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마음은 참 깊습니다. 전화 한 통이 오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고 문자 답장이 짧아서 서운하고 명절이나 생일이 지나고 나면 괜히 허전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많이 바란 것도 아닌데 마음 한쪽이 자꾸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자식이 바쁘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아이 키우고 일하고 집안 꾸리느라 정신이 없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 작은 일들이 크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말 한마디가 오래 남고, 예전에는 웃고 지나갔던 무심함이 밤이 되면 자꾸 떠오릅니다. 혹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이 영상을 틀었다면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너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래 사랑한 사람일수록, 오래 마음을 쓴 사람일수록 기대가 생깁니다. 그리고 기대가 생긴 자리에는 반드시 서운함도 같이 자랍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돈이나 거리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자식은 이미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은 아직도 어느 순간에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길을 건너던 시절, 열이 나서 밤새 곁을 지키던 시절,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애쓰던 시절, 부모의 마음에는 그 장면들이 아직 선명합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하더라도 부모만큼 무겁게 품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쉽게 잊는 것 같니? 이 질문이 바로 노후의 서운함을 만듭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지혜는 법구경의 가르침에서 출발합니다. 다만 오늘의 이야기는 경전을 그대로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래된 지혜를 지금 우리의 노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밤에 맞게 조용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구경은 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이 괴로워지는 까닭도 평안해지는 길도 결국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무엇에 붙잡히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괴롭다고 느낄 때도 사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함께 움직입니다. 사랑, 기대, 서운함, 외로움, 억울함, 미안함, 체념. 이 마음들이 한꺼번에 뒤섞이면 자식의 짧은 말 한마디도 크게 들립니다. 오늘의 목적은 자식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부모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조용하고 현실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시 내 손에 놓는 것입니다. 자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하루가 전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조금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끊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거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잠들기 전에 들어도 좋고 산책하며 들어도 좋습니다. 오늘 마음에 남는 문장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그 문장은 아마 이런 말일지 모릅니다. 사랑은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거리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많은 것을 정리하게 됩니다. 집안의 물건을 정리하고 오래된 옷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약속을 줄이고 무리한 관계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오래된 물건처럼 버릴 수 없습니다. 미운 날에도 마음 한쪽에는 걱정이 있고 서운한 날에도 밥은 먹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를 기다리지 않겠다고 마음 먹어도 휴대폰이 울리면 혹시나 하고 봅니다.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다짐해도 자식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가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내가 아직도 미련이 많구나. 내가 자식에게 너무 매달리는구나. 나이 들어 추하게 기대고 싶지는 않은데 마음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 마음을 너무 빨리 부끄러움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운함은 때로 사랑이 아직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사랑이 기대와 섞이면 그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자식이 주말에 온다고 했다가 일이 생겨 못 오겠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요즘 세상이 바쁘고 직장도 쉽지 않고 아이 키우는 일도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은 따로 움직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이 떠오르고 미리 치워둔 방이 떠오르고 기다리던 내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는 내 기다림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구나. 문제는 자식의 취소 그 자체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준비한 마음이 알아봐지지 않았다는 느낌, 내가 소중하게 여긴 시간이 상대에게는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다는 느낌, 그것이 아픕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부모는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줄이고 노후에 필요할지도 모를 돈을 꺼내어 도와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고맙다는 말이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듯 지나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조용히 닫힙니다. 돈이 아까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한 희생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픈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의 서운함은 겉으로 보면 연락 문제, 방문 문제, 돈 문제, 말투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안쪽에는 거의 늘 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나를 조금 알아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생각했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아직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바람은 너무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없애려고만 하면 더 아픕니다. 마음을 억지로 끊으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세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을 무조건 버리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렇게 바라보겠습니다. 아, 내 마음이 아직 사랑을 기억하고 있구나. 다만 그 사랑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에는 작은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이 생겨야 지혜가 들어옵니다. 법구경이 말하는 마음 공부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바깥을 붙잡습니다. 자식이 왜 그랬는지, 왜 연락을 안 하는지, 왜 말투가 차가운지, 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지 계속 묻습니다. 물론 그런 질문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만 붙잡고 있으면 내 마음은 전부 자식의 손에 놓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자식이 왜 이렇게 했을까에서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로, 자식이 나를 얼마나 생각할까에서 나는 오늘 나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로, 이 방향 전환이 작아 보여도 노후의 마음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법구경은 아주 오래된 지혜의 문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이 힘들 때 법구경을 찾는 이유는 그 안에 복잡한 이론보다 삶을 직접 비추는 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을 핵심은 단순합니다. 마음은 앞서 움직이고 삶은 그 마음의 방향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마음이 더 오래
우리를 붙잡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았다는 사건은 하루에 한 번 지나가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 일을 붙잡고 여러 의미를 붙이면 그 일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닙니다. 나를 귀찮아하는 걸까?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걸까? 내가 늙어서 부담스러운 걸까?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면 단순한 무응답은 버림받은 느낌으로 커집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법구경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너를 괴롭히는 것은 눈앞의 사건인가 아니면 그 사건에 달라붙은 마음인가? 이 질문은 자식을 변명해 주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자식이 늘 옳다는 뜻도 아닙니다. 무심한 말은 상처가 될 수 있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아픕니다. 다만 마음 공부는 그 다음에 묻습니다. 그 상처가 내 안에서 계속 피를 흘리게 둘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인정하되 그 상처가 내 남은 삶 전체를 끌고 가지는 못하게 할 것인가? 노후의 마음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삶의 주도권을 자식의 반응에 모두 맡기는 일입니다. 자식이 다정하면 좋은 하루, 자식이 무심하면 무너지는 하루, 이렇게 살면 내 하루는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 아침도, 내 식사도, 내 산책도, 내 잠도 전부 누군가의 연락 하나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오래 살았습니다. 많은 계절을 건너왔고 수많은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조금 더 내 마음을 돌보며 살아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라도 배워야 할 삶의 균형입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는 마음의 길은 대단히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가? 나는 고맙다는 말을 기다리는가? 나는 내 희생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가? 나는 자식이 내 외로움을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라는 이름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라는 체면 때문에 이런 기대를 없는 척하면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기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대를 인정해야 그 기대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끈은 끊을 수 없지만 보이는 끈은 느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원고를 듣는 동안 마음속으로 이런 문장을 천천히 따라가 보셔도 좋습니다. 내 마음에는 기대가 있다. 그 기대에는 사랑이 섞여 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고 해서 내가 계속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세 문장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달라집니다. 우리는 자식을 덜 사랑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혜는 늘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칩니다. 가까이 하되 매달리지 않고, 사랑하되 나를 잃지 않고, 기대하되 그 기대가 내 평안을 모두 가져가지는 못하게 하는 길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삽니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에게도 자유를 주는 말입니다. 자식이 자기 삶을 살아야 하듯 부모도 남은 삶을 자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법구경 마음 공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삶을 자식에게 돌려주고 내 마음을 내게 돌려주는 일. 이것이 기대를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기대라는 말은 참 묘합니다. 기대가 전혀 없으면 관계가 너무 차가워지고 기대가 너무 크면 관계가 아파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작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먼저 전화해주면 좋겠다. 내가 아픈 곳은 없는지 물어봐주면 좋겠다. 생일이나 명절에는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도와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자연스럽습니다. 문제는 그 바람이 내 하루의 주인이 될 때입니다. 자식이 해주면 살 것 같고 안 해주면 아무것도 의미 없게 느껴질 때 마음은 이미 내 손을 떠나 있습니다. 노후의 가장 중요한 재산은 돈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주도권입니다. 내 기분, 내 평안, 내 하루를 무엇이 결정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가 내 하루를 전부 결정한다면 나는 아직 내 삶의 열쇠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에게 마음 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쓴다는 것과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맡긴다는 것은 의존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의존은 상대가 내 마음을 책임져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줄 수 있지만 의존은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은 때로 조용히 기다릴 수 있지만 의존은 침묵을 버림받음으로 해석합니다. 많은 부모가 이 경계에서 힘들어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자식이 내 외로움을 해결해 줘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내 자존심을 세워줘야 하고 내 희생을 인정해 줘야 하고 내 노후의 허전함을 채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그 모든 역할을 맡기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자식도 부담을 느끼고 부모도 더 서운해집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도 만날 때마다 마음이 피곤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돌 같은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무게를 한 사람에게 모두 싣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식에게 바랄 수는 있지만 내 삶 전체를 자식의 반응에 묶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을지 모릅니다. 왜 안 하지? 무슨 일이 있나? 나를 귀찮아하나? 내가 먼저 하면 또 부담스러워 할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때 마음 공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기다리는 것은 전화일까? 아니면 내가 아직 소중하다는 확인일까? 이 질문은 아픕니다. 하지만 정직합니다. 우리는 종종 전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아직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느낌을 기다립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전화를 강요하기보다 오늘 내가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일이 필요해집니다. 따뜻한 밥을 챙겨 먹고 산책을 하고 오래 미뤄둔 책을 펴고 친구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내 방의 불을 조금 환하게 켭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마음에는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군가의 연락만 기다리며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자식의 연락은 여전히 반갑지만 내 하루 전체를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자식이 다정하면 고맙고 자식이 바쁘면 아쉽지만 그래도 내 삶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주도권입니다. 법구경의 지혜를 노후의 관계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매달리는지 보십시오. 매달림을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것이 나를 끌고 가는 힘을 조금씩 약하게 하십시오. 처음부터 기대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끝까지 조금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대가 남아 있어도
그 기대 때문에 나를 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 날에도 내가 나를 몰라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하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부모는 마음이 먼저 서늘해집니다. 그럼 이제 자식을 남처럼 여기라는 말인가?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말인가?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말 아닌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내려놓으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식에 대한 마음은 평생을 들여 만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어느 날 갑자기 접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덜 기대함은 차가운 포기가 아닙니다. 관계를 끈차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가 오래 가도록 무게를 줄이는 일입니다. 손에 물건을 너무 꽉 쥐면 손도 아프고 물건도 상합니다. 하지만 조금 느슨하게 쥐면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너무 꽉 쥐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조금 느슨해져야 사랑이 오래 남습니다. 덜 기대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일입니다. 첫째,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상대가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시간, 돈, 건강, 젊은 마음. 하지만 내가 주었다고 해서 상대가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고마움을 표현하면 좋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피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생존 조건이 되어버리면 나는 계속 불안합니다. 둘째, 자식의 무심함과 나의 가치 없음을 구분합니다. 자식이 바빠서 연락을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무뚝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삶에 치여 부모 마음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늘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식의 무심함이 곧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아닙니다. 많은 부모가 이 둘을 붙여 생각합니다. 연락이 없다. 그러니 나는 잊힌 사람이다.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다. 고맙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삶은 헛되었다. 이 연결이 마음을 크게 다치게 합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연락이 없는 일입니다. 서운한 일은 맞지만 그것이 내 인생 전체의 가치를 판정하지는 못합니다. 셋째, 사랑과 통제를 구분합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조언합니다. 사랑해서 걱정합니다. 사랑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자식 입장에서는 그 사랑이 간섭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니? 여기서 필요한 지혜는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삶을 내 방식대로 움직일 권리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도 자신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합니다. 부모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불안해도 자식은 자기 삶을 직접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덜 기대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조금씩 연습하는 일입니다. 내가 준 마음은 나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자식의 반응이 내 가치를 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되 자식의 삶을 대신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아주 작은 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 연락 안 했니? 대신 요즘 많이 바빴니?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대신 네가 선택한 일이니 잘 살펴보면 좋겠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대신 나는 내 생활을 잘 챙기고 있으니 너도 네 생활을 잘 챙기렴. 말이 조금 달라지면 마음의 위치도 조금 달라집니다. 자식에게 매달리는 말에서 내 중심을 지키는 말로 옮겨갑니다.
이 변화는 자식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덜 흔들리기 위해, 내가 덜 아프기 위해, 내가 남은 삶을 조금 더 편안히 살기 위해 필요한 변화입니다. 노후에는 관계의 양보다 관계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주 만나도 매번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보다 조금 덜 만나도 서로 숨 쉴 수 있는 관계가 낫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덜 기대한다는 말을 너무 슬프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자식을 마음에서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빼앗겼던 내 마음의 평안을 조금씩 되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있어야 자식을 볼 때도 덜 원망하고 더 부드러울 수 있습니다. 관계는 마음이 너무 굶주렸을 때보다 마음이 조금 차분할 때 더 잘 이어집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가족을 위해 거의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자식들 학비를 마련하고 결혼할 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집을 장만할 때도 무리해서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말은 안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습니다. 명절에는 오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고 전화는 용건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서운했지만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자꾸 계산했습니다.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나는 내 노후까지 줄여가며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나? 그 계산은 아버지를 점점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도 반갑기보다 서운한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밥상 앞에서 괜히 퉁명스러운 말을 했고, 자식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조심스러워진 자식들은 방문을 줄였고, 방문이 줄자 아버지의 서운함은 더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오래된 통장을 정리하다가 자신이 자식들에게 보낸 돈의 기록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돈을 줄 때 나는 무엇을 바랐던가? 고맙다는 말을 받으려고 줬던가? 아니면 그때 자식이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줬던가?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물론 서운함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계산이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내가 준 것은 내 사랑의 방식이었다. 자식이 완벽히 알아주지 못해도 그때의 내 마음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자식에게 바라는 말을 줄이고 자신의 생활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동네 문화센터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자기 시간을 챙긴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아버지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면 왜 이제 했냐고 묻기보다 그래 바쁘지 밥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자식이 찾아와 오래 머물지 못해도 예전처럼 얼굴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갑자기 영화처럼 변한 것은 아닙니다.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효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 덜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덜 굶주리자 만남의 시간이 덜 아팠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딸과 가까웠습니다. 젊을 때부터 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딸의 결혼과
출산 과정에서도 늘 곁에 있었습니다. 손주를 돌봐주고 반찬을 해주고 힘들 때마다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딸의 말투가 짧아졌습니다. 엄마, 그 얘기 전에도 했어.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딸에게는 별 뜻 없는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제 엄마는 필요 없다는 말이구나. 어머니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더 자주 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이는 괜찮니? 사위는 잘하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딸은 더 답답해 했고 어머니는 더 서운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딸을 걱정해서 묻는 걸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딸에게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은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딸이 멀어질까 두려웠고, 엄마라는 자리가 사라질까 두려웠고, 혼자 남겨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딸에게 묻는 질문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계속 확인하는 질문 대신 딸이 말하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는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친구를 만나고 성당이든 절이든 동네 모임이든 자기 마음을 나눌 다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딸 하나만 내 외로움의 창구로 삼으면 딸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이 두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식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점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이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는 점입니다. 내가 준 사랑을 계산서로 만들지 않는 것, 내 외로움을 한 사람에게 모두 맡기지 않는 것, 자식의 반응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노후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서운할 수 있고, 자식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운함이 생겼을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서운함을 그대로 말로 쏟아내면 관계가 다치고 서운함을 무조건 삼키면 내가 다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필요합니다. 마음 공부는 참고만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보고 필요한 말은 부드럽게 하고 내려놓을 것은 조용히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제 오늘 밤 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연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결심은 오래 가기 어렵습니다. 오늘부터 자식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 오늘부터 절대 서운해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은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그렇게 명령한다고 바로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기대를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거나 휴대폰 메모장을 열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봅니다. 나는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처음에는 쉽게 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 체면 때문에 이런 걸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조용히 적어봅니다. 먼저 전화해주면 좋겠다. 내 건강을 물어봐주면 좋겠다. 명절에 조금 더 오래 있어주면 좋겠다. 내가 해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외롭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다 보면 마음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막연한 서운함이 구체적인 바람으로 바뀝니다.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루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 연습은 그 기대 아래에 내가 나에게 해줄 말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에 이렇게 적었다면 자식이 내 건강을 물어봐 주면 좋겠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어봅니다. 오늘은 내가 내 건강을 먼저 챙기자. 따뜻한 물을 마시고 약을 확인하고 잠을 조금 일찍 자자. 또 이렇게 적었다면 자식이 내가 외롭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어봅니다. 오늘 내 외로움을 내가 먼저 알아주자. 외롭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 한 사람에게 안부를 보내자. 아니면 산책길에서 햇빛을 조금 더 보자. 이 연습의 핵심은 자식이 해주면 좋을 일을 아주 작은 형태로나마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대신 해줄 수 없는 마음의 빈자리를 내가 조금씩 돌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반복되는 태도에 반응합니다. 내가 나를 계속 방치하면 마음은 더 버려진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나를 조금씩 챙기면 마음은 아주 천천히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연습은 자식에게 할 말을 하루 늦추는 것입니다. 서운함이 올라온 날에는 바로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순간에는 말이 마음보다 날카롭게 나갑니다. 왜 연락 안 했니? 너는 늘 그렇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은 하고 나면 잠깐 시원할 수 있지만 관계에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말 대신 메모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적습니다. 화난 말도 좋고 서운한 말도 좋습니다. 다만 보내지는 않습니다. 하루를 재웁니다. 다음 날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정말 전하고 싶은 말과 상처 때문에 튀어나온 말이 구분됩니다. 정말 전하고 싶은 말은 대개 공격이 아닙니다.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요즘 네가 바쁜 건 알지만 가끔 안부를 들으면 엄마 마음이 놓인다. 내가 잔소리처럼 들리게 말했을 수도 있겠다. 다만 네가 걱정돼서 그랬다. 나는 내 삶을 존중하고 싶다. 그래도 가끔은 내 소식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은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합니다.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내가 느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노후의 지혜로운 대화입니다. 물론 모든 자식이 이 말을 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식은 여전히 무심할 수 있고 어떤 자식은 바쁘다는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부드럽게 했다. 내가 할 수 없는 반응까지 붙잡지는 않겠다. 이 두 문장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몫의 말은 할 수 있지만 상대의 반응까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에게도 자식의 마음 상태가 있고 자식의 미숙함이 있고 자식의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부모가 그것까지 모두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밤의 연습은 그래서 단순합니다. 기대를 적어봅니다. 그 기대 아래에 내가 나에게 해줄 말을 적습니다. 서운한 말은 하루 늦춥니다.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면 마음은 조금씩 덜 흔들립니다. 자식이 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숨을 쉴 공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생길 때 관계에도 아주 작은 여유가 생깁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 사랑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오래 마음을 썼고, 오래 기다렸고, 오래 걱정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랑이 기대와 너무 깊이 섞이면 그 사랑은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무게를 조금 가볍게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식은 내 마음을 전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식은 내 외로움을 모두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자식은 내 인생의 가치를 판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남은 삶이 자식의 연락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식에게 연락이 오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하루가 전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더라도 당신의 사랑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외로웠더라도 당신이 버려진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오래 살아오며 많은 것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밥을 챙겨 먹어야 하고, 잠을 편히 자야 하고, 좋은 바람을 쐬어야 하고, 마음을 나눌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이 당신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소중하지만 그 이름 때문에 당신의 남은 삶이 전부 기다림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식의 반응이 내 하루 전체를 결정하게 하지는 않겠다. 나는 서운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운함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는 않겠다. 나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그 기대를 조금씩 내 손으로 돌보겠다. 나는 부모이지만 나도 한 사람이다. 내 마음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문장들을 천천히 마음속으로 반복해 보세요. 억지로 믿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저 들려주기만 해도 됩니다. 마음은 한 번에 변하지 않지만 자주 들은 따뜻한 말은 언젠가 마음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안에 나를 향한 자비도 조금 넣어주세요. 자식의 삶을 걱정하듯 내 하루도 걱정해 주세요. 자식이 밥을 먹었는지 궁금해하듯 오늘 내가 제대로 먹었는지도 물어봐 주세요. 자식이 아프지 않기를 바라듯 내 마음도 너무 오래 아프지 않기를 바라주세요. 이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후의 균형입니다. 법구경의 오래된 지혜를 오늘의 말로 다시 옮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붙잡히면 괴로움이 따라오고 마음이 자기 자리로 돌아오면 평안이 조금씩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을 마음에서 지우려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묶여 있던 내 마음을 아주 조금 느슨하게 해본 것입니다. 그 작은 느슨함 속에서 숨을 쉬어본 것입니다. 혹시 내일도 마음이 다시 서운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 공부는 한 번 듣고 끝나는 결심이 아닙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오늘 놓쳤다면 내일 다시 해도 됩니다. 내일도 어려우면 모레 다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거리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밤 이 문장 하나만 조용히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자식에게 향했던 마음을 조금 거두어 내 가슴 위에 따뜻하게 얹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애썼다. 오래 사랑하느라 애썼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마음에 남은 문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댓글이 또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일부터 서운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휴대폰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연락이 왔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 메시지도 없으면 마음이 다시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러나? 나는 왜 이 나이가 되어서도 자식 말 한마디에 흔들리나? 이렇게 자신을 나무라면 마음은 더 외로워집니다. 오래된 마음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식을 중심에 두고 살아온 마음이 한 번의 결심으로 갑자기 나를 중심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다시 자식에게 달려가면 그것을 실패로 보지 말고 알아차림의 기회로 보세요. 아, 또 기다리고 있구나. 아, 또 확인받고 싶구나. 아, 아직 내 마음에 외로움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음과 나 사이에 작은 간격이 생깁니다. 그 간격이 중요합니다. 간격이 없으면 나는 곧 서운함이 됩니다. 간격이 생기면 나는 서운함을 바라보는 사람이 됩니다. 서운함을 바라볼 수 있으면 서운함에 끌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떤 날은 자식의 무심함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좋은 생각을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긍정적인 말로 마음을 덮어버리려 하면 마음은 오히려 더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서운한 날이구나. 내가 많이 기다렸구나. 나는 아직 사랑받고 싶구나. 이 말들은 약한 말이 아닙니다. 정직한 말입니다. 정직한 말은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마음은 누군가가 알아봐 줄 때 조금씩 힘을 풉니다. 그 누군가가 꼭 자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를 알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가라앉으면 다음 질문을 해봅니다. 지금 내가 자식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 요구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나는 자식에게 매일 전화를 받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짜 필요는 매일 전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내가 아직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전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친구와의 산책, 동네 모임, 종교 공동체, 취미 수업, 일기 쓰기, 상담, 이웃과의 짧은 인사도 연결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식 하나에게 모든 마음의 통로를 맡기면 그 통로가 막힐 때 내 마음 전체가 막힙니다. 노후의 지혜는 통로를 여러 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통로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친구와의 통로, 나 자신과의 통로, 자연과의 통로, 배움과의 통로, 조용한 신앙이나 철학과의 통로도 필요합니다.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숨을 쉬면 자식의 무심함 하나가 내 전체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더 편안하게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의 빈자리를 자식 하나에게 모두 채워달라고 하면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내 삶이 여러 가지로 채워져 있으면 자식은 내 외로움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관계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자식이 낯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네. 아버지가 요즘 바쁘시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좋은 변화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서 내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찾은 삶으로 자식을 더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나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주 작은 통로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안부 한 줄을 보냅니다. 내일 아침 산책 시간을 정합니다. 읽고 싶었던 책을 한 권 꺼냅니다. 동네 프로그램이나 모임을 하나 찾아봅니다. 하루 세 줄 일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자식에게 쏠린 마음을 조금씩 넓혀줍니다.
마음은 넓어질수록 덜 집착합니다. 마음이 좁아지면 한 사람에게 모든 의미가 몰리고 마음이 넓어지면 여러 곳에서 삶의 온기를 받습니다. 법구경의 마음 공부는 멀리 있는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보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데려오는 일입니다. 마음이 자식에게 달려가면 다시 나에게 데려옵니다. 마음이 과거의 희생으로 달려가면 다시 오늘의 숨으로 데려옵니다. 마음이 인정받지 못한 서운함으로 달려가면 다시 내가 나를 인정하는 자리로 데려옵니다.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이 노후의 마음 공부입니다. 완벽하게 내려놓는 날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조금 덜 아픈 날, 조금 덜 흔들리는 날, 조금 더 나를 챙기는 날을 늘려가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평안이 소중합니다. 오늘 밥을 편히 먹는 것, 잠을 조금 깊이 자는 것, 자식 생각에 마음이 흔들려도 금방 나를 다시 챙기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노후의 품격을 만듭니다. 오늘 밤 당신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자식에게 달려갔던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불러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리 와도 괜찮다. 오래 기다리느라 힘들었지. 이제 조금 쉬자. 내가 너를 돌보겠다. 이제부터는 잠들기 전 마음을 천천히 내려놓는 문장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문장을 믿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어떤 문장은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문장은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필요한 문장 하나만 남아도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도 오래 기다렸다. 기다린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그 기다림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 하지만 사랑이 있었다고 해서 내가 계속 아파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식의 반응이 내 하루 전체를 결정하게 하지는 않겠다. 전화가 오면 고맙게 받겠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겠다.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겠다. 찾아오지 못하면 내 하루를 조용히 지키겠다. 나는 부모이다. 하지만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 내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참아낸 시간이 있었고, 혼자 견딘 밤들이 있었다. 나는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나는 누군가의 아버지이기 전에 한 사람이다. 내 마음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내 몸도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내 남은 시간도 소중히 쓰일 자격이 있다. 나는 자식에게 준 사랑을 후회하지 않겠다. 다만 그 사랑을 계산서로 만들지는 않겠다. 내가 준 것은 그때의 내가 할 수 있었던 사랑이었다. 자식이 그것을 다 주지 못해도 내 사랑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오늘부터 조금씩 내 마음을 내 손에 돌려놓겠다. 서운함이 올라오면 서운함을 미워하지 않겠다. 외로움이 올라오면 외로움을 숨기지 않겠다. 기대가 올라오면 기대를 조용히 바라보겠다. 그리고 물어보겠다.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 지금 나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끼나? 그 필요를 자식에게만 맡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돌봄을 찾아보겠다. 따뜻한 물 한 잔, 짧은 산책, 오래된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조용한 음악, 책 한 페이지, 오늘의 마음을 적는 세 줄, 이런 작은 일들이 내 마음을 다시 내 곁으로 데려온다. 나는 자식의 삶을 자식에게 돌려준다. 그리고 내 삶을 내게 돌려준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평안하기를 바란다. 자식이 자기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도 내 남은 삶을 잘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두 바람은 서로 싸우지 않아도 된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돌보는 마음은 함께 있을 수 있다. 나는 더 이상 내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외로움은 내가 아직 연결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서운함만 붙잡고 밤을 새우지 않겠다. 서운함은 알아봐 주되 그 서운함에게 내 밤 전체를 내주지는 않겠다. 나는 오늘 나를 조금 용서하겠다. 기대했던 나를 용서하겠다. 상처받았던 나를 용서하겠다. 말하지 못하고 삼켰던 나를 용서하겠다. 때로는 날카롭게 말했던 나도 용서하겠다. 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었다. 하지만 애쓴 부모였다. 나는 모든 순간 지혜롭지는 못했다. 하지만 많은 순간 사랑하려고 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나를 조금 다독여 줄 수 있다. 오늘 밤 자식에게 향하던 마음을 아주 조금 거두어 내 가슴 위에 얹는다. 그리고 조용히 말한다. 오늘도 애썼다. 오래 사랑하느라 애썼다. 오래 기다리느라 애썼다. 오래 참느라 애썼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된다. 내일 또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 다시 돌아오면 된다. 오늘 다 내려놓지 못해도 괜찮다. 오늘 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다. 오늘 다 편안해지지 못해도 괜찮다. 마음 공부는 한 번에 끝나는 숙제가 아니다. 흔들릴 때마다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길이다. 나는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겠다. 남은 삶을 벌처럼 살지 않겠다. 남은 삶을 기다림으로만 채우지 않겠다. 남은 삶을 원망으로만 쓰지 않겠다. 조금씩 배우고, 조금씩 쉬고, 조금씩 웃겠다. 자식이 내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다. 자식이 내 삶을 다 채워주지 못해도 내가 내 삶에 작은 온기를 더하겠다. 자식이 내 사랑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내 사랑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하겠다. 사랑은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거리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오늘 밤 이 문장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사랑은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는 거리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편안히 쉬세요. 내일의 마음은 내일 다시 돌보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면 충분합니다.